얼마 전부터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의식주 중에 한국인들은 특히 잘 사는 집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 한국에 와서 야금야금 부동산을 사들이며 지난 7년여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려 3만 채나 쓸어 담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대통령을 향해 말 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헛소리를 일삼자 우리도 국격이 의심될 정도라고 맞대응하는 날선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우리의 자산을 하나둘 뺏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괘씸해 보일 정도인데요. 오늘은 한국 내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실태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적나라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최근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인 부동산 쇼핑을 이끌었던 중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올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인 3명 중 2명은 무려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값 바닥론이 등장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부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며 LTV니 DSR이니 각종 규제를 만들어 집 한 채 갖지 못하면서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아이 둘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망언을 해서 많은 청년들을 한숨 쉬게 할 때 중국인들은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중국에서 저리로 돈을 들여와 마구 아파트와 빌딩을 사들인 후 부동산 폭등기에 수십 수백억 차익을 남겨 국부를 유출하곤 했거든요. 당시 중국인의 한국인 부동산 쇼핑은 역차별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10명 중 6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한국 부동산의 큰손으로 떠올랐죠.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자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진행해 수백 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심각하고 노력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당시 조사 자료를 잠시 살펴보시죠. 국토교통부가 밝힌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16년 대비 4년간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중국인 소유의 토지 면적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동기간 무려 120%나 늘어난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투자한 땅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즉 한국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경기도를 넘어 지방까지 퍼진 지 오래인데요. 중국인들이 매입한 토지가 대부분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러면서 공시지가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고 집값도 서울 못지않게 오르게 된 것이죠. 당연히 실거주 용도가 아닙니다. 33%가 소유자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투기를 위한 매매였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한 청년과 서민들이 경기도로 많이 나간 상황에 이제는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 혹은 평생 월세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더욱 기막힌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20대 중국인 유학생은 국내 유학 비자로 한국으로 와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수도권에 빌라를 구입한 그는 학생 비자 신분이기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법망을 피해 2년 넘게 월세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죠. 30대 한 중국인은 단기 비자를 받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아파트를 3채 샀습니다. 모두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는 200여만 원. 단기 비자 역시 한국에서 사업과 투자 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뻔뻔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받는 중국인들,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애초에 매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법망이 허술하다 보니 호주나 캐나다, 미국의 주요 도심의 땅을 삭스리하던 중국은 한국의 주택에까지 검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 전문가들은 이를 K부동산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풍이 한동안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가 딱히 없을 뿐더러 한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투기 용도의 부동산 구매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행 중이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있거든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지 오랜데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20% 더 내도록 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했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별다른 규제가 없을 뿐더러 부동산 매입 시 한국인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중국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단순히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억울할 정도인데요. 뿐만 아닙니다. 중국인의 땅 투기는 비단 서울과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의 땅 투기 타깃이 됐던 제주는 최근 36%에 이르는 비율이 외지인 소유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에는 무려 43%에 해당하는 면적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60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주거 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결 더 위험해 보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지닌 제주도가 중국으로 인해 난개발된다면 도저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인들은 나라 내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안전한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투기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이 거품 경고음을 내고 있고요.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가 거품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스톡홀름, 뮌헨, 밴쿠버, 시드니, 런던, 홍콩, 암스테르담 등의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캐나다는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비극적인 수준입니다. 중국 부자들이 이민 1순위 국가로 꼽는 캐나다는 사실 19세기 서부 철도 건설 시기부터 중국 이민이 시작된 곳인데요. 특히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부유층 홍콩인들이 대거 이주했죠.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중국인들의 욕심은 실거주 수요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캐나다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오면서 밴쿠버의 집값은 월 평균 30%씩 올랐는데요. 문제는 중국 부자들이 집을 서너 채 산 후 그냥 비워두는 경우였습니다. 2018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내 비거주자 부동산이 7.6%나 되는데요. 실제로 도심에 거주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이 집을 살 수 없어 외곽으로 쫓겨나는 마당에 빈집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도심 내 중국인 소유 아파트의 3분의 1이 투자용으로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절박해진 캐나다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이른바 패닉 바잉을 하게 되고 이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평균 집값을 40%나 추월한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화들짝 놀란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20%의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15%의 비거주자 투기세까지 붙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인들이 캐나다의 부동산만 사두고 신분 문제로 실제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집을 비워만 두고 가격은 고공행진하니 빈집세를 내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집이 투기의 타깃이 아니라 집이 집답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안타깝게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중국계 이민자 비율이 높아 특산 음식으로 딤섬 같은 중국 음식이 꼽히는 캐나다 밴쿠버의 차이나타운 부근에서 시작된 투기 광풍은 점점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등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렇다 보니 캐나다에서 중국인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물으면 100이면 100 중국인이라 답하고 있거든요. 양국의 까칠한 대립의 뒷배경에는 중국이 망쳐버린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도 한몫했을 것이라 추정되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돈으로 무엇을 하든 기본 원칙은 터치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분별한 투기는 우리 경제를 갉아먹고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행복주택이니 월세살이니 뉴타운이니 계속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2-3시간씩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8살 중국인 집주인까지 우리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간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당연하고요. 중국은 심정적으로 참 얄미운 나라입니다. 대국 소국 운운하며 우리를 깔보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 산업 곳곳에서 침탈과 약탈을 시도하거든요. 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야금야금 쓸어담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